우리가 할 일을 미루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대신 그 일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루하다, 좌절감을 준다, 어렵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껴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이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특성이 많을수록 우리가 그 일을 미룰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는 할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자책하곤 하죠. 난 왜 이렇게 게으른 거지? 난 쓰레기. 하지만 이건 게으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질질 끌면서 계획한 시간 내에 끝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약간 생산성 처돌이거든요. 생산성에 관련된 책만 50권은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미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죠. 근데 왜 또 올리냐고요? 제가 여전히 할 일을 미루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영상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보다 보니 그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아주 많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미루는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영상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할 일을 미루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일이 앞서 언급한 미루기 쉬운 일들의 특성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지루하고 별 의미도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일인 거죠. 이런 경우라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달 뒤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안에 서랍 정리를 해야 하죠. 아마 여러분이 저처럼 할 일 리스트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라면 종이에 이렇게 써두실 겁니다. 서랍 정리하기. 그리고 나서는 아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이사 전날까지 계속 그 일을 미루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서랍 정리하기는 지루하고 의미도 없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방법 대신 종이 이렇게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랍 첫 번째 칸에서 안 쓰는 물건을 모두 찾아서 버리겠어. 그렇게 하면 필요한 물건만 깔끔하게 들어있는 서랍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먼저 단순히 서랍 정리하기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둘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걸 실행 의도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또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그 일을 별 의미 없는 일에서 의미 있는 일로 바꾸게 됐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살펴보죠. 해야 할 일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할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좌절감이 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러닝을 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제부터 매일 새벽에 1시간씩 러닝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첫날은 의욕이 넘치죠. 그리고 다음날 근육통과 피로에 시달리며 눈을 뜨게 되겠죠. 와,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근육이 생기려면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댔어. 이건 건강에도 안 좋을 거야. 어차피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일단 오늘은 패스하자.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자 근육통은 가라앉았지만 이번에는 도무지 의욕이 생기질 않죠. 결국 그렇게 3일 만에 이 멋진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거지? 사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이 목표가 너무 어려웠을 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코끼리와 조련사의 비유죠. 우리 내면에는 감정을 상징하는 코끼리와 이성을 상징하는 조련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코끼리가 겁을 먹고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성의 힘, 다시 말해 의지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우선 코끼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장애물을 최대한 낮게 설치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 더 막중하고 복잡할수록 코끼리에게는 더 큰 장애물로 느껴지니까요. 따라서 만약 러닝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처음부터 매일 밖에서 1시간씩 뛰고 오기 라는 야심작 목표를 세우는 대신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5분 동안 밖에 나가서 뛰고 오기 같은 식으로 부담 없는 목표를 세워 한동안 반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든 매번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는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핵심은 할 일을 작은 덩어리로 쪼개거나 낮은 장애물의 형태로 만들어서 코끼리가 겁먹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만약 이 습관의 강도와 횟수를 늘리고 싶다면 일단 이 작은 습관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거부감이 들지 않을 때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2-30회 정도 반복하면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할 일을 충분히 쪼갰는데도 여전히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면 완벽주의 성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스스로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저는 사실 대본을 써야 할 때나 영상을 편집해야 할 때 종종 이런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이건 일을 시작하거나 제 시간에 끝마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태도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의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일을 꽤 괜찮은 수준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결점이 몇 개 있더라도 이 정도의 결과물이라면 충분히 잘했다는 태도를 받아들이는 걸 연습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하냐고요? 바로 80대 20의 법칙 때문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죠.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80%의 성과는 20%의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체 성과에 별 영향도 없는 자잘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전체의 20%에 신경 쓰느라 내 시간과 노력의 80%를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랑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는 완벽주의로 고통받고 있는 한 회사의 임원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1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 이만하면 충분하지 뭐 라는 태도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추가로 앞서 언급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일을 하는 중간에 딴 길로 새지 않으려면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모두 차단해둬야 합니다. SNS 알림이나 이메일, 카톡, 뭐가 됐든지 주의력을 흐트러뜨릴 만한 요소는 모두 사전에 꺼놔야 해요. 이건 제 경험담인데 굳센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접속을 차단해줄 차단 프로그램이나 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차단 앱은 이걸 쓰고 PC에서 인터넷을 차단할 때는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앱은 무료 버전이고 프리덤은 유료긴 한데 1년에 $20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커피 4잔 값밖에 안 하니까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일할 때 딴 길로 안 새고 집중할 수 있게 확실히 도와주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비장의 무기 딱 한 가지를 더 살펴보죠. 바로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미 뭘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지만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필요한 동기의 정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충분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운동하는 날이라서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겁니다.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금세 의욕이 생겨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방 청소를 하는 것도 사 먹는 대신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전에는 다 너무 하기 싫지만 막상 시작하고 난 뒤 10분만 지나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전부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도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 갓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